이번에는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이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스윙을 통해서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은 이제 소형주, 초소형주, 뭐 중소형주,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이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에서는 이제 중형주, 뭐 중소형주, 중대형주, 한 요 정도는 이제 단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 삼아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스윙에서는 신규주는 아예 다루지를 않았는데, 이제 단기 투자로 오면서, 어, 여기로, 이 단계까지 이제 내가 들어섰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었다. 스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력이 생겼기 때문에 음, 신규 종목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냥 기존 방식대로 뭐 돈도 별로 못 벌었는데 이 단기 투자를 이렇게 해서 종목을 확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내가 한 20종목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단기 투자도 한 20종목 하려고 지금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 수를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존에 2천만 원으로 하다가 내가 2천만 원을 벌어서 백업을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또 2천만 원을 더 벌었어. 그 과정에서 이 금액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종목을 한두 종목씩 계속 추가를 한번 해보자. 이 단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단 종목 선정에 대한 얘기들은 끝났고, 여기에서는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아직. 이 단기 투자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진입과 청산 전략도 이 단기 투자 전용으로는 아직도 약간 좀 정리가 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서 자체가 리비전이 상당히 좀 빈약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약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0.5도 안 되는 것 같다? 아니면 0.5?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이해되셨죠? 리비전 1.0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완성본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단기 투자 쪽은 다 리비전이 1.0이 되는 애들이 없어요. 예, 아직 제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이제 하나로 물쳐놓고 이제 설명을 막 드렸었기 때문에 리비전이 6.7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완성본이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리비전 0.1부터 시작해가지고 0.5, 0.6 한번 계속 가다가 6.7까지 만들어 놨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는 구분이 좀 많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도 구분이 좀 많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거죠. 종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장기 투자 쪽에 만들어 놓은 이 6.7이라는 이 자료를 단기 투자만 뽑아낸 거예요. 단기 투자 쪽만 쏙 뽑아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만들어진 거죠. 네,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의 진입과 청산 전략은 수익 매매법에서 스텝 1에서 내가 이 저평가 매매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시그널 매매법을 가르쳐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급등주 매매법을 이렇게, 그러면 시그널 매매법 안에 급등주 매매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저평가 매매법 안에 시그널 매매법이 있다는 거고, 이, 이게 지금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진입 방법인 거잖아요. 이 진입하는 방법이잖아요. 지금 매도는 다 다른 거고, 매도는 다 달라요. 이 매도법과 이 매도법과 이 매도법과 이 매도법과 이 매도법이 달라지는 거지. 매수법 관점에서 보면 같은 매수법인데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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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럼 조건식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 뿐인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봉쇄의 매수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는 그 봉쇄의 매수법을 안 쓰냐? 쓴다는 거죠. 필수죠. 얘도 봉쇄의 매수법은 필수인 거고 여기서도 필수고 여기서도 필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급등주 매수법부터는 장대 양봉이 필수인 거죠. 장대 양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장대 양봉이. 그리고 초단타 매매법도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0% 이상짜리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는 금음악 차트가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그게 달라지는 점인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는 엔벨로프는 안 보잖아요. 근데 단기 투자부터는 엔벨로프를 필수 지표로 무조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들이 더 추가가 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친구 지금 들고 있는 것들 어떻게 될 건지 얘기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 페이지는 나중에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게 단기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량주 있고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작전주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테마주라기보다는 테마주부터는 이제 중기 투자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음, 이런 교집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없죠. 네. 그리고 중형주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와줘야 되고 신규주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추가가 돼야 되는. 그래서 단기 투자 대상 종목으로는 이제 우량주면서 성장성이 생기는 우량주면서 이제 작전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중형주 또는 중소형주 여기에 중소형주, 중대형주 뭐 전부 다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1차 매수, 1차 매수를 이제 처음에 진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음, 이거는 이제 선정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 혼돈이 되고 있는 그런 페이지라서 지금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타기가 저 위에 이 진입 쪽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1차 매수는 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여기에 어,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타기가 사실. 그래서 진입에 물타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좀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페이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대상 종목 뽑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왜 이제 물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물타기도 이제 하기 시작하겠죠. 물타기. 이것도 이제 정리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좀 몰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어, 투자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저항선은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스텝 3에서는 저항선, 지지선이 이제 그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는 저항선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저항선을 가지고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진입은 1차 매수라든지
물타기라든지 불타기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고초병 매수까지도 여기에 이제 포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고- 고초병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만 매수를 하겠다. 지켜보고 싶어서. 이 종목은 내가 좀 지켜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러면 매도를 할 때도 내가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초병만 빼고 매도를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단기 투자 쪽은 이제 접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이 단기 투자 쪽은 저도 테스트 중이다. 이론적으로만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기 저항선, 음, 단기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면 이제 주가는 횡보한다. 초단타 매매 전용이다. 그 다음에 중기 저항선 돌파는 이제 최소 3개월 이상, 중장기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었던 부분들이죠. 그죠? 가짜 신을 매수? 음, 이런 거죠. 예제로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네. 어, 시그널 매수를 볼 때는 이제 MACD 레이트로 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사실. 음, 기준선이, 기준선이 여기인 거죠. 여기. 네. 여기인데, 지금 제일 정확한 데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여기서 지금 MACD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인데, MACD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사면, 이제 된다라고 해서 이날이나 이날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MACD 상에서는 이제 내가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샀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락을 이제 음. 겪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가짜 MACD 시그널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한 달 정도 여유를 둬라. 밀통에서 빠져나오고 한 달 여유를 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짜 시그널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좀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 가짜 시그널을.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내가 한 달 정도면 여기까지는 내가 매매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여기나 아니면 이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 폭락을 음. 피할 수가 있잖아요. 얘를 피하기 위함이거든요, 사실. 음.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내가 여기서부터 물통에서 빠져나와서 한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뭐 급등을 내가 먹을 수 있다든지 이런 개념인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데가 의외로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샀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MACD 이 실제 이 스텝 2에서 배운 시그널 매수법으로 배운 대로 그냥 사버리면 MACD 우상향이고 스토캐스틱이나 뭐 이 봉쇄개 매수법으로 샀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음. 얘를 이제 경험을 하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이 폭락을 경험을 하기 싫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한 달은 무조건 가서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구간에서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하더라도 이쪽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이후에 이쪽부터 고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그래서 물통에 한번 빠지면 또 물통에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물통에 빠진 다음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면
이런 폭락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시그널. 가짜 시그널 매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오니까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건 이제 거의 한 10년 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는. 네. 음, 지지선 얘기가 왜 들어갈까요? 저항선 얘기를 이쪽에서 하고 지지선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진입을 얘기를 할 때는 지지선을 쓰지를 않죠. 그죠? 네. 지서 그거 때문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 하지? 저점 확인 그러니까 이런 전에는 저점 확인용으로 전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이제 역대 차트가 있으면 음, 이 저점끼리 연결한 선, 이 선이 이제 이 경기 지지선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3년 이상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고점끼리는 얘가 최고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 3년이 안 됐으니까 얘가 이제 경기 저항선이고 얘가 경기 지지선인 거죠. 최종본이. 그래서 요 정도쯤이 이제 심리적 저점이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사실. 근데 이쪽 구간에서는 지지선이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음, 네, 좀 달라지는 거죠. 아, 심리적인 저점 구간이 더 높이로 이렇게 붕 뜰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싶은 거고요. 네. 이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건 계속 바뀌는 거죠. 음, 사실. 근데 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 이상의 지지선이 이제 존재를 해요. 존재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의 이 추세를 갖는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으면 실적이 에, 적당한 예제가 일단 6개월짜리가 만들어진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여긴 거죠.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히 이쪽부터 이렇게 보시면 지지선을 이제 6개월짜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지지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전 지지선은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던 거고. 지지선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얘는 아니죠, 사실. 그치, 거기 좀 얘는 더 있어. 아니죠. 근데 얘는 아닌데 얘가 길 수가 있어요. 얘가. 어, 얘가 맞죠. 얘가 6개월 이상짜리인데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짜리 이상의 지지선이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음,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이게 찾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애들을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애들을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와서 저는 없애는 게 낫겠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지금 뭘 찾으려고 했었고, 이제 이 지지선이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지지선의 각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찾기가 되게 편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건데, 사실 지지선으로 진입 포인트를 찾는 거는 저는 비추거든요. 얘는 그냥 삭제를 할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얘만 놔두고.
얘도 좀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여기도 보시면 또 이제 매수 시점이라고 하면서 매수 시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제 매수 시점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거죠. 이제 종목 선정을 한 선정에 거니까. 그쵸. 그래서 매수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내가 언제 왜 사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는 6개월 이상 그러면 중장기는 6개월이나 9개월이잖아요. 그죠? 장기는 1년 또는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9개월, 2년 3개월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년인 거죠. 경기 저항선은. 그래서 3년 3개월, 3년 6개월, 3년 9개월, 4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게 경기 저항선인 거고요. 그래서 돌파가 됐어. 그럼 그때 진입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 얘도 이 비트로테크 얘도 보시면 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어떤 차트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1년, 2년, 3년 이상의 저항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 저항선이 내려갈 때 보시면 나는 얘하고 이 꼭지점끼리 이제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버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 꼭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기준이. 네. 예. 이런 포인트들에 그러면 이 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 선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고 이게 이제 3년 이상이 되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거죠. 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얘가 나오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나온 거죠.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이 언젠지를 모르잖아요. 오늘이 언젠지. 음. 오늘이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일 수도 있는 거고,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가능하면 언제 샀으면 좋겠냐?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를 직선으로 그냥 거버리고 그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이 여기였던 거죠. 이 6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시 잡는 거죠.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조건 간 다음에 이게 하나의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려놓으면 어딘가에 이렇게 탁 걸리는 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걸리잖아요. 이 오른쪽에서 지금 아니면 이 왼쪽에서 걸리든지. 그래서 이 왼쪽에서 걸렸다. 날짜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포인트는 6월 3일. 이 포인트도 6월 2일이잖아요. 6월 2일 12월. 포인트니까 12월 1일 포인트니까 어쨌든 얼추 6개월은 돼요. 이 포인트가 아니면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였던 거죠. 그 다음 양봉이니까. 음. 여기에 맞아, 음. 이 음봉 제 꼭대기에 이제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서 양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언제 살 거냐? 항상 최소한의 길이는 6개월 포인트라는 거예요. 6개월 포인트. 그러면 그 전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나오는 이쪽에서는 안 살 거냐? 나는 안 산다는 거예요. 이때는 1차 진입은 무조건 안 하겠다. 지금 1차 진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비츠로테크를 내가 사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오늘이라고 치면 최고점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선을 걷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가 선을 그려고 해도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되는 거죠. 세 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포인트에서는 안 사겠다. 그럼 언제 살려고 하냐? 6개월 기다리겠다는.
6개월을 쭉 기다렸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기다렸다가 그랬더니 이 갭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을 또. 이 오른쪽을 이 6개월 얘가 돌파할 때까지 계속 안 사겠다. 음, 네. 이 밑은 버리겠다는 의미거든요. 이 왼쪽은 버리겠다. 그래서 이 6개월 포인트가 이제 돌파를 하면 나는 그때 사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파를 하겠죠, 얘가.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미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과거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얘가 이제 또 이 최고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한 9개월 정도? 과거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음, 그러면 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내리면 얘가 이렇게 이제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음. 달라요. 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능하면 음, 아 이쪽이 너무 좀 급등했어 그러면 얘를 버리는 것도 괜찮고 음, 그러면 내가 6개월이면 얘를 차라리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더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얘를 보겠다는 거죠. 예, 진입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음, 그래서 이 왼쪽을 가능하면 다 날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이 돌파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쪽에서 돌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걷다 그러면은 돌파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음, 그리고 저 위에서도 내가 선을 걷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돌파 될까 말까 막 그러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이쪽부터 내가 이제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은 이때 하겠다는 거죠. 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네요. 이 구간 자체에서는 여기는.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으로 일단은 어떤 고가를 찾고 이렇게 고가를 찾고 거기서부터 6개월 라인을 무조건 거버리는 거죠. 거버리고 그 이후에 사겠다. 이 왼쪽은 나는 버리겠다. 이 왼쪽에서는 난 안 사겠다. 음, 이게 1차 매수의 가장 큰 틀이에요. 이게 1차 매수의. 그래서 왜 6개월짜리를 자꾸 이렇게 고집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 6개월이 가리키는 게 3개월짜리가 두 개잖아요. 실적 두 개를 최소한 보겠다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6개월짜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 이제 이런 거에 속을 수가 굉장히 속을 수가 있거든요. 음, 5개월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푹 꺼져버리는. 음, 의외로 많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요 선의 길이가 6개월이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이 오른쪽에서 내가 사게 되면, 그나마 이 기다리는 그게 이제 훨씬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샀을 것 같네요.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쪽에서 샀을 수도 있어요. 음, 그죠?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그런 지금 구간이거든요, 사실. 장고에 그래도 이 앞에를 드러내는 거, 이런 구간들도 사실 굉장히 피를 말리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크긴 하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내가 이제 단기 투자를 내가 매수를 할 거야. 그럼 오늘 사는 거잖아요, 오늘. 그죠? 오늘 사니까 내가 오늘 그럼 언제 살래? 그러면 이제 초단타에서 배운 오늘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저항선 돌파. 거기서부터. 그래서 오늘 10% 이상 안 떴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데이 트레이딩이 돼버리는 거고 오늘 10% 이상 날라갔어. 그러면은 스캘핑 방법으로 이제 매수를 막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연동이 그렇게 되는 페이지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9시에 떴다 그러면 내가 갭상했냐? 두 번째 갭상 양봉에서는 사는 게 좋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갭상 양봉, 이첫 번째 양봉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갭상 양봉인 거잖아요. 그래서 갭상을 했다. 갭상을 한 양봉이다. 두 번째 갭상 양봉이라는 의미 자체가 얘도 두 그, 번째 갭상 양봉이잖아요. 음, 보이시죠? 되면, 얘도 두 번째 갭상 양봉이죠. 네. 이 두 번째 갭상 양봉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꽤 크니까 아침에 시초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 이내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10분도 길어요. 그래서 한 5분 이내. 그리고 10시 이후 장중에서는 이제 3분봉 이평선 전배열을 확인한 다음에 눌림목 매수다 그랬는데 사실 1분봉으로 바꿨죠. 그죠? 그리고 고가 기준 저항선 돌파. 분봉 저항선 돌파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일봉상 갭상인지 확인을 하고 갭상 양봉 확인 후 매수. 근데 사실 뭐 장대 양봉 이어도 이제 사도 되고 눌림목인 경우에 사도 되고 그게 이제 갭상 양봉이 아니어도 이해 되셨죠? 음, 그래서 그냥 양봉 확인만 되면 사도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살 때는 분봉정선도 바로 그냥 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지금 이제 전비등락해서 이 S2를 많이 보는데 음,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쳤나 봐요. 분봉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일분봉을. 얘는 이제 그냥 상한가니까 얘는 이제 딴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이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항상 2시 20분이니까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등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20분이니까 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그죠? 내가 이제 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언제 살까를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20분부터 이제 고민을 하니까. 그러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항선이 돌파를 됐냐. 지금 얘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파를 하면 살 거고, 못하면 난 안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계속. 이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이때 사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이 이후에는 다 사도 되는 거죠. 이제 신고가가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이쪽 순간에 있어. 그러면은 고가가 얘가 아니라 얘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제 저항선 돌파로 이 시점에 나는 사고 싶다. 아니면 이, 이 고점이 하나가 이제 조그만한 게 생겼어. 그러면 이 고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은 버리겠다는 거죠. 이 왼쪽은. 왼쪽은 버리고 정선을 돌파를 하면 이제 그때 이후부터 나는 진입을 하고 싶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보다는 얘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요 타이밍을 나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도 어려운 얘기가 없죠. 근데 아침에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빨리 잡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러면은 음봉이 여기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를 덮는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분, 2분, 3분, 4분, 5분 이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안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봉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봉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 너무 빨리 오른다 그러면 그냥 초택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예. 초택으로 바꿔버리고 아침에 오늘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6월 23일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급등해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10분, 15분, 13분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1분인 거죠.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분, 2분, 3분, 4분, 5분 막 해서 막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너무 빨리 오른다 싶으면 느낌이 그러면 그냥 이 초틱으로 봐도 상관없거든요. 1초틱 기준으로 봐도 되고 얘는 좀 느린데? 그러면 3초틱으로 그냥 봐도 되고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 선택하는 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초틱 그러니까 너무 막 이 등락폭이 막 심해지면 그냥 초틱으로 바꿔서 보면 된다는 거죠. 차트 볼 줄은 아니까. 지금 단기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 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오늘 다만 1%라도 싸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은 초단 초단기 매매 방법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이 더 싼가, 그제가 더, 어제가 더 싼가, 그제가 더 싼가, 이 날짜 선택하는 거는 한 달을 놓고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전체 차트를 놓고 내가 스윙으로 어떻게 내가 오늘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 오늘을 선택을 하는 거죠. 매수하는 날을, 진입하는 날을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 저평가 우량주의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사실 뭐 기본적 분석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은 한번 진입과 청산 보여주시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삭제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그냥 삭제시켰어요. 저평가 우량주의 스윙과 투자를 구분짓는 요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음, 이거는 예전에 어, 6개월 이상의 이제 중장기, 장기 또는 경기 정선을 돌파를 하고 OBV가 3개월 이상 매집된 종목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 페이지도 사실 삭제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음, OBV라는 지표 자체를 예전에는 이제 스윙에서 쓰고 단기 투자에서 쓰고 이제 중기 투자에서 쓰려고 이제 공부도 하고 뭐 막 했었는데 집어넣어놨다가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죠. 예, 아예 OBV라는 지표 자체를 안 쓰고 있다. 음. 재료 분석도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하는 쪽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음. 그래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진입과 청산 전략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이 장대 양봉이 이 한 달을 덮고 있는지 그러면 한 달을 덮고 있다 그러면 미래로 내가 한 달 정도는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할지 말지는 이 시가 위에서 놀고 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이 시가 밑으로 지금 이 왼쪽 보면 시가 밑으로 이쪽에서 이제 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료가 사라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계속 설명을 했고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쓸지 않는다. 투자 가능한 위치는 MACD 값이 0보다 이제 크면 좋은 거죠, 사실. 투자 가능한 위치,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것도 이제 MACD 값을 기준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MACD 레이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초창기 그냥 삭제를 해버리겠습니다. 네, 단기 투자 매수 시점은 이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을 하고 이 앞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또 한 장 나온 것 같고요.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MACD가 0보다 큰 경우, MAC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거는 수익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음,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얘도 그냥 너무 삭제를 할게요. 음, 이것도 이제 예전 거기 때문에 예전 게 좀 되게 많네요. 얘도 스토캐스틱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예전 거고.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삭제를 하고요. 얘가 이제 그나마 좀 쓸모가 있어 보이니까. 내가 이제 단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급락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30%까지 올랐다가, 이 15%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밀리는 거죠. 근데 이 시가 위에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밀린 거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뚝 떨어져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진입 시 이제 내가 욕심 매수라는 거는 이 위에서 그냥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15% 이상 오르면 이건 내게 아니다. 그냥 버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15% 이상 올랐다가도 이제 무너져 내리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물론 이제 상한가 가는 애들도 있지만, 이런 애들을 잡으면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오늘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26%까지 올랐는데, 26.95%까지 올랐는데, 내가 이제 이 상단을 여기서 잡아버릴 수가 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갭상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밀리면 음봉인데, 음봉에서 그냥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도 이렇게 갭상이라고 좋다고 막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날 이미 이제 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 내가 욕심 매수를 1차 매수할 때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물량 관리는 내가 1차 매수는 스윙은 뭐 2천만 원 기준으로는 한 100만 원. 그죠? 5천만 원 기준으로는 2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어치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2차 진입 가능 시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1차 진입 시점을 이제 놓쳤어, 내가. 놓쳐가지고 이제 내가 욕심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재료가 살아있어, 근데. 그러면 이때는 361 정선 돌파로 진입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361 정선 돌파로. 이때는. 근데, 이 위에 있는 361 정선 돌파를 놓쳤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2주 저항선 돌파를 쓰지 말고 한 달 저항선 돌파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여기서부터 일주일, 2주일, 2주 저항선 돌파로 나온 날이 여기인 거잖아요. 이때 사는 것보다는 이때 여기서부터 한 달이면 여기니까 이쪽은 음봉이고 양봉이면 이날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날 오전에 사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날 샀어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에
음, 물타기 시점은 크게 얘가 이제 급락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설명을 조금 미진하게 했네요. 사실. 재료가 살아있는 경우와, 살아있지 않은 경우도 좀 설명을 하는 게 나은데, 바로 넘어가 버렸네.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더 여기서 추가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되시죠? 요 정도만 써놔도 이해를 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10, 14?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 불타기는 테마주 언급은 할 필요가 없고요. 단기 투자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음, 이 두 개 다 이 눌림목이거나, 그러니까 장기나 경기 정선을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이거나, 어떤 종목이 됐든 내가 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까리하긴 해요. 까리하긴 하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낫긴 하네요. 예, 경기 정선 돌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예, 그죠? 여기서. 경기 정선 돌파 후 눌림목이 상당히 좀 까리하게 나온 케이스고, 경기 정선 돌파 후 눌림목이 여기도 잡기 힘들죠. 그죠? 예,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날이 눌림목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잡기가. 일단은 경기장선 돌파기 때문에 10배도 간다는 거잖아요. 770원이면은 7,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7,700원이면 이미 가고도 남았네요. 그죠? 네. 14,00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20배 날아간 거네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을 찾아서 예, 그때 내가 불타기를 하겠다는 거죠. 불타기. 이건 불타기죠. 그런 것들은 체크리스트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음. 얘는 이제 장기 장선 돌파를 한 경우, 이 카카오니까,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예제도 꽤 괜찮은 게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1년 장기 정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지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지지선을 확인해 봤을 때 장기 지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중기 지지선이 발생을 새로 한 케이스죠. 이해되셨죠, 요거?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2년 6개월짜리 장기 저항선, 준경기 정선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또 돌파를 한 케이스인 거죠. 사실. 이해되셨죠, 요거? 요거. 이때 이후로 날라갔죠. 알고 계시죠? 이 뒤에 차트는. 카카오는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카카오를 카카오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이쪽과 이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는 이제 택도 없고 여기서부터 1년, 2년 이 장기 저항선 돌파를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뻗어 나간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13,000원이
36,000원이니까 한 3배 오른 거네요. 여기는. 네, 한 3배 오르렀어요. 여기는 1년, 2년, 6개월짜리가 아까 그 그림이 이쪽 그림인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1년짜리 그린 게 이쪽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요 그림. 그래서 이쪽 얘기인데 이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예, 이 그림을 이제 그려서 여기다 이제 붙여놓기를 한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여기가 여기인 거죠. 여기. 그때 이후로 이게 있은 이후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14,000원이 32,000원이니까 뭐 두 배 조금 더 오른 거죠. 28,000원이 넘었으니까. 항상 기준점은 이 저점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오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1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두 배. 근데 2년 6개월이니까 두 배보다는 더 많이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지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모비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지금 차트가 역대 차트는 이래요. 역대 차트는 이런데 지금 현재 차트가 이 코로나 이후로 현재 차트가 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이 여기거든요. 지금 1월 19일이니까 6월, 7월 달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7월이 안 됐으니까 2년 6개월은 안 됐고 지금 2년짜리는 여기잖아요. 2년짜리가 돌파를 한 이후로 지금 얘는 지금 찌질거리고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지지선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현대모비스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 이 장대항공 이제 나오고 나서 이거 이제 괜찮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조금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부터도 제가 얘 나온 다음부터 예, 여기부터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얘 괜찮다고 현대모비스 그 형수님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괜찮은데요? 차트? 네, 차트 괜찮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까 제가 카카오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 카카오 차트하고 너무 유사한 거 아니야?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도 같이 밑에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외국인도 계속 지금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1년째 늘려가고 있는데 근데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 얘네들이 매집하는 거 대비 이 주가 폭은 그닥 안 올라 있는 상태이라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타기 얘기했고요. 다음이 이제 매도 얘기인데 단기 투자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투자에서는 무조건 지지선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지지선이 기준이냐 그러면 240봉 1년 기준으로 45도 지지선을 무조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때 이게 깨졌어. 깨졌는데 MACD 레이트가 불통속이야, 여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홀딩을 해도 된다. 네, 홀딩을 해도 된다. 아니면 팔고 이제 다시 재매수를 하든지. 근데 이 지지선도 깨지고 불통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청산하는 게 낫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개 이상 이제 생긴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보시면 내가 샀어 앞에서 이제 기분 좋게 오르고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 근데 내가 MACD 레이트를 봤더니 불통인 거죠. 네. 근데 지지선은 깨졌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지지선을 이렇게 그렸다가 지지선이 하나가 이렇게 꺾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있고 양봉이 있으니까
지지선이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지지선이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매도하라고 하는 날은 요때 절반 매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얘도 그렇고 45도 이상의 지지선이 아닌가 싶어요. 240동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죠? 얘도 45도 이상 되잖아요. 얘도. 그러면 45도 이상이면 굳이 이 오른쪽에서 팔 필요가, 이 왼쪽에서는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절반 매도, 여기가 나머지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이제 그 금액인 거죠. 근데 청산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불통이야. 불통이면 굳이 청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좀 더 지켜볼 만하다. 다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항선으로 사고 지지선으로 팔려고 하는 거죠. 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이제 항상 내가 매매법을 만들 때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 맞아? 이거를 이제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 무릎에서 사서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계속 매매 전략은. 음, 얘도 이제 진입 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 단기 지지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설명이 약간 잘못되긴 했죠. 여기도 지지선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 더 이쪽에서 틀어지죠. 그래서 이날 여기 이 두 번째 음봉인 날 사실 1차 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반 매도가 이해되신 거죠, 이거? 그래서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 뭐 최소한 10%? 최소 10%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욕심 안 부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10% 이상 되기 때문에 만족 매도를 이쪽에서 절반 매도를 해도 그냥 만족할 만하다는 거죠. 얘기했고요. 이 얘기는 이제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손절 이 얘기도 음, 개통주만 순서를 하나 치고 있다. 개통주를 사지 지금 않는데 그쵸? 개통주가 돼버린 경우에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네? 실은 개통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좀 상당히 길죠. 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개똥주는 사실 유보일도 없는 그런 개똥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2년 연속 적자다 뭐 이런 개똥주도 물론 있지만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죠. 어떻게 보면. 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물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음, 손절을 안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음, 개별 종목을 내가 이제 샀어. 샀는데 나는 손절이라는 조건을 넣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 이 내가 산 그 양봉이 있잖아요. 예, 그 양봉의 시작가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는 그때 손절을 하는 게 나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어, 얘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얘를 기준으로 내가 어, 주식을 어떤 주식이 이 갭상 얘를 믿고 음, 얘를 이 갭상을 믿고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이 양봉에 샀어요. 이 양봉에. 양봉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럴 경우에 지지선 마지막 지지선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꼭지점이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지선을 끌어올리는데
이 각도가 45도면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 이 각도가 무너지면 손절. 음, 이 45도 각도가 무너지면 손절. 음, 왜냐하면 이게 무너졌을 때 그냥 시가래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한 7, 80% 이상 돼요. 이 오른쪽에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음, 이 45도 지지선이 무너져 버리면 음, 그냥 곤두박질 칠 확률이 음, 45도 훨씬 넘는다. 음, 그러니까 7, 80%가 넘는다고요. 음, 음,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손절을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절을 해도 내가 이제 손절 조건을 굳이 잡겠다면 예, 내가 여기서 샀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살 수도 있잖아요. 예, 이 실적이 괜찮은가 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저항선 돌파를 한 경우에 3개월짜리 저항선 돌파를 해서 아, 얘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자기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샀는데 아니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상상력이 틀렸어. 그 얘기거든요, 이거. 그러면 투자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을 넣게 되면 한 번 넣으면 이제 내가 한 1년 이상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진짜 이 손절 조건이 진짜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1년, 2년 묵히는 게 나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윳돈 가지고 하라는 이유가 이게 여윳돈이라면 묵힐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묵혀도 결국 시간은 투자자의 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죠. 음, 경기 지지선을 이해를 하고 이제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 경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이제 이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거나 지금 장기 지지선이 코스피 지수에서 무너지면서 지금 1년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금 작살났잖아요. 그걸 이미 경험을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풀로 하고 있어 주식을 풀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고 있어 막 계속 무너져 계속 무너져 특히 이 지난 한 10년 정도 그 이상 되는 기간 말고 지난 10년 정도 지지선 이렇게 박스권으로 막 가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절반이 아니라 그냥 4분의 1 토막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괜찮겠냐. 그런 애들은 미리미리 그냥 손절 쳐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면 언제, 왜, 그게 본인만의 룰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이 경기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혼자를 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지 얘에 대한, 말라고요. 얘에 대한 뭐,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그럼 지지선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한 요쯤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왼쪽에서 샀는데 네,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이제 손실 구간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한 5천 원 선 정도 돼요. 음, 이게 이제 한 2년짜리니까 반토막은 날 것 같아. 6,500원이면 한 3,000원 밑으로 뚝 떨어질 것 같아, 느낌이. 그게 오잖아요, 음, 바로. 음. 근데 얘를 계속 들고 갈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손절을 고민은 했어.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쳤어. 얘를. 얘를. 그래서 손절을 말은 쳤어. 쉽다니까요. 말은 순서를 쳤다고. 말은 쉬운데 지금 본인 뭐 그렇지. 지금 내가 한 왜 2천만 원 전재산이 넣었는데 나가고 있으니까. 예, 2천만 원 넣었는데 그게 지금 뭐 한 500만 원 막 날아가 있는 상태면 이 1,500만 원밖에 못 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손절하기가. 근데 얘가 뻔히 3천 원을 향해서 갈 텐데 3천 원 밑으로 떨어지고 역시나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3천 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주는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근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고 있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손절 아니면 보초병 하나 남겨놓고 손절을 하고, 그 부추병을 얼마나 남길 거냐.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주를 들고 있어.
그럼 한 100주를 100주나. 남길 건지, 1000주를 남길 건지, 뭐 이런 음, 비효율적인 뭐 어떤 그런 룰루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음, 보초병 매수도 없고, 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죠. 지금 음, 이 매매 전략 안에는. 음,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만 좀 최대한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해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좀 남겨서 일부만, 한 다만 10주라도 남기자. 아니면 지금 이 종목은 200주를 들고 있는데, 한 100주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자. 음.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테스트도 해보고, 저런 테스트도 해보고 있는 거죠. 전 종목 손절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이 경기지선 이탈을 했을 때 무조건 손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지금. 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음, 여기에 빠져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경기 지지선이 무너졌는데, 음, 무너진 위치가 고가 대비, 고가 대비 이미 난 위치라면, 예. 손절할 이유가 없죠. 이게 이제 W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 그렇죠.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는 설명이, 이런 설명은 좀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하죠?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손절해버리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지선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는 위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아유, 경기 지지선만 얘기를 했는데, 경기 지지선 얘기하기 전에 장기 지지선도 똑같잖아요. 장기 음, 지지선이 무너지는 위치가 고가 대비 이미 음, 2분의 1 토막이 났어. 그렇게. 그러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위치라면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위에서 미리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정목 손절은 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정보 손절을 하더라도 이제 경지지선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위치를 봐가면서 손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손절을 할 때도 어, 전량 손절을 할 거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전량 손절을 할래? 아니면 뭐 일부만 할래? 일부 매도. 일부 매도만 할래? 아니면 고추. 그쵸, 고초병 정도만 이제. 근데 이 고초병을 놔두는 개념도 사실 내가 손절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이미 적자가 났거든요. 이미 적자가 났고, 그래서 고초병을 진짜 놔둬?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적자인데? 이 적자인데, 적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음, 그럼 일반 종목들도 다 손절할 거야? 음, 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괜찮은 종목들만 들고 있는데 걔가 적자가 발생을 했어. 분기 적자가. 근데 그게 지속이 돼. 그럼 이제 막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얘도 2021년 HRS 한번 볼까요? HRS도 무너져 내리는데 2000 21년, 어? 2000 21년 위에. 여기인가요? 2000 2021년도면 이쪽인데? 음, 손절이 뭐 19년도가 적자지, 18년 19년도가 적자지, 이쪽은 2021년도는 사업 잘 되고 있는데 22년도가 무슨 뭐 헛소문이 잠깐만, 있었다는 뭐가 효과인가?
2011년. 2011년. 음, 뭔가 이상해서. 2011년. 여기인 거죠, 여기. 2011년, 여기. 보면은 매출도 마이너스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로 되고, 막 지금 이제 음,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음,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차트가. 아까는 차트가 뭔가, 차트하고 지금 이 음. 실적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실적하고 뭔가 이제,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런 차트들이. 좀 전에, 똑같은 게, 우리 다 똑같이 보면 개별 종목 손절, 개별 종목 손절, 전 종목 손절. 없다. 그다음에 전 종목 손절. 이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심리적 고점이 됐어요. 심리적 고점에서 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 코스피 지수가 심리적 고점까지 갔어요. 역대 최고가 근처에 있는 거죠.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의 90% 이상의 음봉이 발생을 해버려요. 음, 그러니까 우리 뜨는 종목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음봉이야, 이제. 그러면 이 전체 폭락장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음, 사실 이 위치가 경기 지지선이나 장기 지지선이 무너져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이제 발생을 하는. 음, 그래서 그런 위치를 실제로 이제 차트로 보시면, 그, 여기서, 여기서부터 내가 선을 하나를 쫙 걷는데, 장유지에서. 얘하고 얘 다음이 얘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 개만 이제 대충 그려놓을게요. 음, 대충 그려놓으면 얘 보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로 지금 안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쪽은. 근데 사실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제 이 현황 파악 대상 종목이 그냥 주저앉는 거죠. 다 90% 정도가. 그리고 음봉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이쪽도 이제 전저점이 무너진 이날이죠. 이날 마이너스 뭐 종가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음, 거의 전 종목이 음봉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음, 음, 매도세가 이제 굉장히 세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 전저점이 무너진 이날인 거죠. 이날인가? 네,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양봉으로 물론 이제 반등은 했지만 이날도 그렇고 이 전저점이 무너진 이날도 그렇고 이제 막 그냥 우수수 하는 거죠. 우수수 막 무시무시하죠. 사실 저런 날을 이제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웬만한 종목을 이렇게 좀 많이 보면 이 관심 목록에다 막 집어넣고 음, 그러면 뭐 100개 중에 한 8, 90% 이상이 다 음봉인 거죠. 싹 음봉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런 날 생기면 그냥 다 그냥 손절해버리자. 음, 이제 3번 손절을 했는데 아, 그 손실 음, 그때 발생하는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 손실을 메꾸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렸죠, 사실. 그래서 전종목 선절은 안 하는 게 좋다. 결론은. 그래서 얘도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중장기 투자의 위험 관리. 지금 이제 중장기 투자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좀 섞여 있어서 그런 거고, 단기 투자의 위험 관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단기 투자에 최적화된 물량 관리, 종목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 투자도 스윙처럼 스윙 처음 시작했을 때 한두 종목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수를 막 늘려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단기 투자도 접근을 동일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단기 투자죠. 네. 그래서 평소에 스윙으로 한 20종목 하고 단기 투자로 한 20종목 정도를 하는데 본인이 핸들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 하면. 저도 지금 40종목 넘긴 게 몇 번 안 되거든요. 음, 네. 종목이 너무 많으면 그리고 이제 급등주 위주로 막 포트폴리오를 짜다 보면 이게 렉이 막 생기고 튕겨나가고 막 그런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증권통도 잘 안 뜨고 막 음, 아침에 장 딱 시작하면은 9시에 이제 장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증권통이 떠야 되는데 안 떠요. 음, 이종목 저종목 막 난리치니까. 그러면 이제 대응이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빨리 줄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운용 능력 떨어지면 일단 5개 이하로 좀 조정해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다시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종목 수가 스윙 20개 종목 플러스예요, 플러스. 네, 플러스 단기 투자 20종목. 그래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21종목이야. 그러면 단기 투자용으로 최소 한 종목 이상은 무조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 그래서 시가총액별 위험 관리 이 얘기는 앞에서 이미 했던 얘기니까 삭제하고요. 이것도 했던 얘기니까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위험 신호 포착 시 예, 위기 신호 발생을 했어. 그러면 평소 20종목 운용하던 종목 수를 가치 투자하는 종목으로만 선정해서 5개 미만으로 줄이는 작업을 막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21년 9월이 그런 해였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세 상승장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그러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저항선 돌파로 그 위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죠. 음, 3년짜리 찾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대세 상승장이 실제로 왔다라는 이제 그게 왔을 때 그때는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왔어. 그러면 가능한 작은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 큰 돈을 운용하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말 그대로 작살 나는 거죠. 이건 이미 경험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경험하는 게 좋아요. 이 하락장도 한 번은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큰 돈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큰 돈으로 이 대세 상승장도 경험하고 대세 하락장도 경험하고 이 두 개를 다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시점이 되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네, 진짜입니다. 어, 지금, 지금 이 경험을 저랑 같이 하셨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경험인데, 여기까지의 경험이거든요. 요 경험이거든요. 근데 보면 1년 3개월 정도 돼요. 1년 3개월 정도. 근데 1년 3개월 정도 폭락한 적이 없죠, 여기는. 그죠? 여기는 상승이니까 빼고, 여기 다 없죠. 그죠? 지금 과거로 갑니다. 네, 과거로 갑니다. 지금 여기 한 번 있죠, 여기. 여기. 음, 여기 한 번 있죠. 음, 그죠? 음, 여기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있죠. 여기도 한 번 있죠. 음, 여기도 한 번 있죠. 그죠? 여기도 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 뭐 카드 사태, 뭐 금융위기, 다 그런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고, 이거 카드 사태고, 이거는 IMF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지나가면 또 대세상승장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올 거라고요. 이쪽도.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음, 그러니까 저는 걱정은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렇게 될 테니까. 음, 근데 문제는, 어, 여기서 너무 이렇게 위축돼 버리면, 여기 큰 돈을 투자해야 큰 돈을 버는데, 큰 돈을 투자를 못 해요. 그래서 큰 돈을 못 벌어. 음, 근데 이 보시면, 지금 이번에는 몇 년 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온 기회인 거잖아요. 그죠? 음, 12년 만에 온 건가? 여기는 12년 만에 온 거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한 6, 7년 만에 이제 온 거고, 여기는, 여기는 그래도 한 1, 2년 만에 온 거네요. 한 2년 만에 온 거고, 여기는 한 3년 만에 온 거고. 근데 이 IMF 금융위기, 코로나 이렇게 생각하면 12년, 13년 막 이래요. 그때마다 한 번씩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먹어요. 음, 음, 그래서 지금 왔을 때 지금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런 위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위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왔고 한 6개월 정도 이러다 반짝했다가 음, 다시 이제 폭삭했다가 또 반짝했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6개월짜리를 계속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6개월이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6개월짜리가 이렇게 해서 무너져 내리면 얼른 이제 내가 20개월 할고 있다 그러면 얼른 줄여야 되는 거죠. 이 숫자도 줄이고 금액도 줄이고 막 하면서. 그리고 저항선 돌파를 했다. 그러면 또 이제 늘리고. 언제 줄이고 언제 늘리고 뭐 이런 좀 음. 그런 얘기들이 또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내려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할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페이지는 5장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도 다음에 오면 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내용이 많은 거지 내용이 저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제 뭐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좀 드시오.